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고 게시판에 있는 아파트 감정가의 함정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감정가의 함정이라는 글을 왜 쓰게 됐을까요? 물건을 보다 보면 감정평가라는 금액이 잡히게 됩니다. 1억이면 1억이 감정평가라는 금액인데, 문제는 이 1억이라는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된 금액 날짜가 한 1년 전, 약 한 1년 전에 감정평가를 하고 현재 경매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집값이 오르거나 또는 떨어졌다면 현재는 이 감정평가 금액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사례는 좀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다른 경우를 얘기합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충북 음성군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6,100만 원이고요. 유찰에 대해서 51%인 3,1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요즘에 아파트 감정평가라는 거는 실거래 위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시세와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가 이렇게 측정이 돼 있다면 감정평가는 이게 낮은 금액부터 높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감정평가는 한 이 정도 금액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좀 높게 감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처럼 그래도 비슷합니다. 실거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제는 이렇게 외진 지역이거나 또는 거래가 거의 정말 없는 경우에는 감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거는 실거래 시세를 보거나 실거래 시세가 없다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너무 맹신하거나 좀 감정평가 금액을 내 입찰가의 산정에 있어서 너무 휘둘리는 거는 너무나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냉정하게 잘 판단해야겠죠. 이 물건은 감정평가가 6,100입니다. 유찰이 많이 되었죠. 51%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요? 51%까지. 그 이유는 좀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참 보기 드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6층 아파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5층짜리 아파트는 종종 보이긴 하는데 6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힘듭니다. 5층에 한번 살아보셨나요? 5층에? 처음에는 이런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집 잡을 때는 그래, 운동 삼아서 1층부터 5층까지 걸어 올라가야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쓰레기 한번 버리러 또 왔다 갔다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다시는 내가 5층에 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선 6층 아파트, 이게 엄청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자, 실거래를 봐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6층의 실거래를 보시면 다른 층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층수도 높은 금액인데 이렇게 6층은 낮은 금액이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6층이 있다면 여기서 이 6층 아파트에서 로얄층은 어딜까요? 2층이나 3층이 로얄층이겠죠. 그나마 좀 올라가기 좀 그나마 하고 그 다음에 1층처럼 세상을 보호도 또 되니까요. 그래서 2층이나 3층이면 로얄층이 될 것이고 이 6층을 선택하는 차라리 1층을 선택할 정도로 너무나 6층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실거래가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의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 사례를 선정을 한 다음에 비교 사례를 선정해서 현재 물건 대비 얼마의 차이를 보이는지 이 차이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와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인근 사례라고 얘기한 사례는 두 건은 바로 3층에 있는 물건 두 건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 물건은 현재 6층인데 3층에 있는 물건과 비교를 한 거죠. 가장 안 좋은 층수와 가장 좋은 층수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자, 보다시피 층별 요인에서 연세하다고 해서 0.95, 즉 5%. 열세함으로 6층이므로 3층 로얄층보다 층수가 열세함으로 5%를 감가를 시킨 거죠. 겨우 5%입니다. 겨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적으로 이 5%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6층이 굉장히 높게 감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3층을 감정평가를 하는데 비교서를 하면서 6층을 비교를 해서 감정평가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감정평가가 낮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좀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물건처럼 3층과 비교를 해서 높게 감정평가가 됐다면 안 좋은 물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높게 감정이 됐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뭐랄까 이럴 수 있습니다. 좀 바라보는 시선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검색을 하고 볼 거잖아요. 많이 검색을 하고 볼 건데 좀 6층처럼 감정평가가 돼 있다면, 굉장히 높게 감정평가가 돼 있다면, 예를 들어 6천만 원의 감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세는 4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6층의 감정평가가 돼 있다면 당연히 유찰이 많이 될 거잖아요. 유찰이 많이 되다 보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유찰이 많이 되면 싸게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찰이 많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관심이 많아지면 입찰자가 늘어나고, 입찰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낙찰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 물건을 보실 때 높게 감정된 물건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물건이 안 되고, 반대로 낮게 감정이 됐다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감정평가 대비 좀 금액을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낙찰 확률도 높아지고 좋은 물건을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6층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3층이랑 감정평가 비교를 했잖아요. 제가 혹시나 예를 들어서 3층의 물건을 감정평가를 할 때 6층과 비교를 하면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현실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욕을 좀 덜 들어먹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높게 하기 위해서 사례를 찾을 때 거래가 잘 된 사례들을 찾다 보니, 또는 근처에서 아무래도 좋은 층수가 거래가 잘 되고 좋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 감정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높게 감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 이렇게 낮게 감정이 되는 경우는 정말 잘 보기 드물므로, 잘 찾으신다면 좋은 물건을 좀 찾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를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할 때 이렇게 좀 뭐랄까, 물건마다 다르게 하겠지만 이렇게 허접하게 감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보실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믿지 마시고, 반드시 실거래 시세 또는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셔서 진짜 이 물건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물건 좀 건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수리까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좀 수리 때문에 굉장히 수리가 전혀 안 돼 있는 물건들은 또 낮게 실거래가 뜰 것이고, 수리가 잘 되는 물건들은 실거래가 높게 뜰 것이므로, 이것까지 이 물건, 경매 나온 물건과 비교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실거래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